홍명보 감독이 이제 만전을 치르고 나서 국내로 귀국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제 기자가 손흥민 의존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홍명보 감독이 아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잘한 경기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A매치 2연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오만 전에 총평을 해달라고 했을 때 시작하는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다. 팔레스타인전 무승부, 오만 승리가. 그리고 남은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잘 준비할지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경기였다. 그리고 이제 두 경기를 통한 소득이 1차전보다 2차전이 나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전도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나았다. 점점 더 이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성과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공격에서 손흥민 의존성이 지나치다는 전술적인 지적이 있는데 여러 매치에서 받았던 이야기잖아요. 만전 끝나고 다르게 생각한다. 동의하기 어렵다. 경기 운영을 할 때 경기의 분수령이 되는 그 시점에 전술적인 변화를 줬는데 그 전술 변화가 맞아떨어졌다. 손흥민 의존성이 지나치다는 전술적인 지적에 동의하지 않고 내 전술을 바꿀 생각은 없다. 그리고 전술적으로 충분히 후반전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완벽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 후반전 30분 요게 어떤 거냐면 경기 분수령 시간, 이것을 의미할 거예요. 경기 중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제스처를 했냐면 중간에 이재성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오세훈 선수를 빼고, 그래서 공격 라인에 변화가 있었죠.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손흥민으로 공격 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발생한 이후에 이런 전술 변화를 지시합니다. 손가락 3개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세 손가락을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홍명보 감독과 이제 선수들만 정확하게 알겠지만 추측을 해보면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지시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포인트가 크게 2개 있습니다. 딱 저 기점으로 첫 번째는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치고 있을 때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4명이 모여있고 오른쪽에 서령우, 왼쪽에 명재가 올라가 있는 이런 전형이었고, 그리고 이제 박용우가 약간 내려와서 3백을 만드는 이런 형태였어요. 이게라 볼피아나라고 이야기되는 형태인데 여기서 첫 번째는 이재성을 오세훈 대신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황희찬이 올라가 있는 이런 선수 변화가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승현, 김민재의 자리를 바꿨어요. 저 김민재와 정승현 변화가 아마도 그래서 세 손가락이 정승현, 박영우, 김민재를 백처럼 만들어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승현, 김민재 자리가 저 세 손가락을 든 이후부터 바로 바뀝니다.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요 전술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쨌든 두 번째 골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골까지 나오면서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변화가 분기점에 이루어진 나의 전술적인 포인트였고 이게 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과연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경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쳤나? 요거를 좀 봐야겠죠. 황희찬 선수를 원톱으로 둔 전술이 유효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유효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4명의 선수를 이렇게 가운데 뒀어요. 그리고 여기에 서령우 선수 자리도 황문기 선수로 바꿨죠. 그런데 여기서 황문기, 명재를 쭉 높게 올렸어요. 그리고 오세훈이 아니라 이재성을 투입하면서요. 가운데 지역에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손흥민 이 4명의 선수를 넣는다는 건 어떤 스타일의 변화가 있냐면 키가 큰 오세훈이 아니라 측면과 중앙을 다 오갈 수 있는 황희찬,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을 만들고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는 형태로 바뀌어야겠죠. 선수의 성향을 바꿨으니까.
오세훈 선수가 있을 때는 크로스를 올리거나 박스 안으로 넣어서 오세훈이 버텨준 다음에 떨어뜨려주는 볼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였을 거고, 그리고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이 키가 큰 선수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 요겁니다. 측면에서 황문기, 명재가 높게 올라오고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이때 가운데 있는 이강인, 이재성, 황희찬, 손흥민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계속 스위칭을 하면서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홍명보 감독의 선수 변화가 통했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를 보면 오세훈 선수가 교체로 아웃이 된 이후부터 한국의 크로스가 급격하게 많아집니다. 오세훈 선수가 있을 때의 크로스보다 오세훈 선수가 나가고 이재성 선수가 들어와서 공격 라인이 황희찬, 이강인, 손흥민, 이재성일 때요.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약을 들어갈 때 황문기, 명재가 크로스를 올리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홍명보 감독이 이제 만전을 치르고 나서 국내로 귀국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제 기자가 손흥민 의존이 지나친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홍명보 감독이 아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잘한 경기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A매치 2연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오만 전에 총평을 해달라고 했을 때 시작하는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다. 팔레스타인전 무승부, 오만 승리가. 그리고 남은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잘 준비할지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경기였다. 그리고 이제 두 경기를 통한 소득이 1차전보다 2차전이 나았고 팔레스타인전도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나았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성과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공격에서 손흥민 의존성이 지나치다는 전술적인 지적이 있는데 여러 매치에서 받았던 이야기잖아요. 만전 끝나고 다르게 생각한다. 동의하기 어렵다. 경기 운영을 할 때 경기의 분수령이 되는 그 시점에 전술적인 변화를 줬는데 그 전술 변화가 맞아떨어졌다. 손흥민 의존성이 지나치다는 전술적인 지적에 동의하지 않고 내 전술을 바꿀 생각은 없다. 그리고 전술적으로 충분히 후반전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완벽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 후반전 30분, 이게 어떤 거냐면 경기 분수령 시간, 이것을 의미할 거예요. 경기 중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제스처를 했냐면 중간에 이재성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오세훈 선수를 빼고, 그래서 공격 라인에 변화가 있었죠.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손흥민으로 공격 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발생한 이후에 이런 전술 변화를 지시합니다. 손가락 3개, 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세 손가락을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홍명보 감독과 이제 선수들만 정확하게 알겠지만 추측을 해보면 뭐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지시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포인트가 크게 2개 있습니다. 딱 그 기점으로 첫 번째는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치고 있을 때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4명이 모여 있고 오른쪽에 서령우, 왼쪽에 이명재가 올라가 있는 이런 전형이었고 그리고 이제 모 박용우가 약간 내려와서 3백을 만드는 이런 형태였어요. 이게 모 라볼피아나라고 이야기가 되는 형태인데 여기서 첫 번째는 이재성을 오세훈 대신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희찬이 올라가 있는 이런 선수 변화가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승현, 김민재의 자리를 바꿨어요. 저 김민재와 정승현 변화가 아마도 그래서 이 세 손가락이 정승현, 박용우, 김민재를 백처럼 만들어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승현, 김민재 자리가 저 세 손가락을 든 이후부터 바로 바뀝니다.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전술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쨌든 두 번째 골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골까지 나오면서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변화가 분기점에 이루어진 나의 전술적인 포인트였고
이게 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과연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경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쳤나? 이거를 좀 봐야겠죠. 황희찬 선수를 원톱으로 둔 전술이 유효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유효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4명의 선수를 이렇게 가운데 뒀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서령우 선수 자리도 황문기 선수로 바꿨죠. 그런데 여기서 황문기, 이명재를 쭉 높게 올렸어요. 그리고 오세훈이 아니라 이재성을 투입하면서요. 가운데 지역에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손흥민 이 4명의 선수를 넣는다는 건 어떤 스타일의 변화가 있냐면 키가 큰 오세훈이 아니라 측면과 중앙을 다 오갈 수 있는 황희찬,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을 만들고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는 형태로 바뀌어야겠죠. 선수의 성향을 바꿨으니까 오세훈 선수가 있을 때는 크로스를 올리거나 박스 안으로 넣어서 오세훈이 버텨준 다음에 떨어뜨려주는 볼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였을 거고, 그리고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이 키가 큰 선수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 이겁니다.